자, 102페이지 보시면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서 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진행을 할 건데, 그 전에 필기를 좀 해야 돼서 여러분들 접선의 방정식을 쌤이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거기 102페이지 밑에 여백에다가 필기를 좀 해봅시다. 갑니다. 이제 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접선의 방정식부터가 이제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거든. 여기가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인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요, 일단 공식이 하나 있어요. 이 공식 하나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접선도 어쨌든 직선이죠. 직선이다 보니까 자, 기본 베이스가 접점이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식을 세우려면. 근데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표현하냐? t, ft라고 이렇게 써주실 거고요. 그냥 이제 곡선 위의 점이죠. 이거는 곡선 위의 점. 그 다음에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f'이라고 했지? 그래서 f't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t, ft라는 점이, 얘는 곡선 위의 점. 이 친구는 곡선 위의 점이고, 그 다음에 그 곡선 위의 점에서의 x좌표를 대입한 거예요. 미분계수에. 됐나요? 자, 그랬을 때 공식은 어떻게 나오냐? 공식은 y는 f't 곱하기 x-t 더하기 ft와 같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요게 공식입니다. 됐나요? 뭐 이제 요런 거죠. 하나 214번 잠깐 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바로 해볼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이게 함수잖아. 이 위의 점 1,1 밑줄 치고, 이게 접점. 이 접점에서의 접선이 얘를 지난다. 그럼 접선을 구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첫 번째, f'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1을 구하는 거예요. f'1. 그럼 f'1은 얘를 미분하죠. 그럼 얘 미분하면 여기다 써볼게. 미분한 거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이게 되잖아. 그럼 1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공식 y는 마이너스 1 곱하기 접점의 좌표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이렇게 식 세워주면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거 식 정리하면 y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누굴 대입해? 마이너스 10, 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0 집어넣으면 a는 얼마겠어요? 정답 a는 12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가장 기본.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유형이 있는데, 유형을 좀 정리해보면 상황이 총 3가지가 주어지거든? 상황이 총 3가지가 주어져요. 첫 번째는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 얘처럼 방금 전에 풀었던 214번처럼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3가지 상황이 있거든? 식을 세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뒤에도 다 있을 거예요, 유형별로. 자, 근데요, 쌤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분류를 하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고요. 얘가 별개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로직이 약간 다르다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은 그냥 기본적인 문제를 다뤄요.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옵니다. 접선의 방정식 문제에서. 곡선 밖에 좀 있대. 그러면 요거를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지잖아. 근데 쌤이 여기다 써놨지.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두 개를 알아야 돼. 이 두 개를. 근데 문제에서 접점만 줬잖아. 그럼 접점만 줬으면 니네는 뭐 하면 돼? 첫 번째,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를 그냥 구하시면 된다. 그럼 기울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접점의 좌표 줬잖아. 그리고 기울기는 뭐라고 그랬어? 미분계수라고 그랬죠?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 t를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f't 요거를 구하시면 된다고. 됐나요? 자, 근데요,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져요. 문제에서. 접점이 안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때는 뭘 구하냐? 이때는 접점을 구하면 됩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서로 쌍방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제에서 접점이 주어지면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요. 문제에서 기울기가 주어지면 우린 접점을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접점은 그럼 어떻게 구합니까? 접점은 식이 이렇게 세워지면 돼. f't 얘를 세워. 그럼 이거 미분해가지고 t 대입한 거죠? 그게 문제에서 주어진 기울기와 같으면 되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이고 얘는 문제에서 준 거. 그래서 결국 뭐 푸시면 되냐면 방정식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풀면 뭐가 나올 거냐면 t가 나올 거라고. t가. 이 t 값이. 이 t 값이 근데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 이 t 값이 의미하는 게 접점의 y좌표라고. 이게 접점의 y좌표이다 보니까 미친 x좌표입니다. 미안합니다. 접점의 x좌표라고. 그러면 그 접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걔를 가지고 접점까지 구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중요한데 요거는 내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 자, 그래서 기울기 주어졌을 때 한번 해볼게요. 유형 4번에서 요거 한번 해봅시다. 기본 문제 218번. 자, 이제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씨 되게 구리다. 나 내일 눈 많이 온대. 오늘 밤부터 눈 많이 온다거든? 또 밖에 나가서 오리 만들다가 다치지 말고. 알겠죠? 자, 할게요. 얘를 풀게. 기본 문제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2다죠. 기울기를 준 거라고. 그럼 내가 뭘 찾으라고 그랬니? 기울기가 주어지면 접점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접점 어떻게 찾냐? 제 미분 때려. 제 미분 때린 뭐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뭐면 돼? 2면 돼. x값 구할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되니까 x값 얼마야? 1이죠. 그죠? 이게 뭐라고요? 접점의 x좌표로. 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접점의 x좌표가 1이다 라는 거 알았잖아. 그럼 접점의 x좌표가 1이니까 y값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y는 3.
그러면 접점의 x좌표랑 y좌표 하시면 1,3 이게 접점의 좌표죠? 그럼 1,3이니까 요거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세우는데 굳이 막 공식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기울기랑 점 하나 주어져 있으면 우리 고1 때 배운 거 그대로 쓰면 되지. y는 2 괄호 x-1 플러스 3이다. 이거 하시면 되죠? 따라서 문제 정답 2x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면 되죠. 됐니? 오케이? 기본적인 문제. 자, 얘도 한번 해볼게요. 221번. 그리고 접선 약간 이 문제 풀는 과중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요 단원에 포지셔닝을 잠깐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 얘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출제가 되잖아. 만약에 자 접선만 가지고 출제한다.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나와요.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둘 중 하나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좀 이지하게 출제가 된다면 그냥 기본 문제, 방금 전에 우리가 하는 이런 애들 그냥 기본 문제가 뭐 내신의 정말 기본 문제 혹은 3점짜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공식 써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알았어? 그 다음에 조금 하드하게 나온다, 조금 어렵게 나온다 라고 하면 아까 쌤이 얘기한 곡선 밖의 점이 나오는데 그 곡선 밖의 점 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거 식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얘랑 같이 엮여서 나와요. 접선의 개수라는 거라. 쌤이 오늘 요거까지 설명을 해줄 건데 요게 조금 하드해요. 근데 막 되게 굉장히 뭐 베리베리 하드 이런 느낌은 아니야.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 그냥 모의고사로 치면 약간 어려운 4점. 알겠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또 하나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게 요거는 이제 두 번째 거는 내신에서 주로 나오는 건데 공통접선이라는 게 있거든. 공통접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접선이 하나가 있는데 그래프가 두 개인 거예요. 즉 서로 다른,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하나는 3차 함수 하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에도 접하고 2차 함수에도 접하는 거. 그래서 대충 그림으로 표현해 드리면 이 공통접선 문제는 뭐 약간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접선이 대충 그렸을 때 오 이렇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고 이런 느낌. 이런 게 조금 어려운. 알겠죠? 근데 얘는 이제 수능에선 잘 안 나오고요. 이 친구는 내신에서, 학교 시험에서 좀 자주 좋아하는 주제고. 자, 근데 두 번째, 이 접선의 방정식이 단독적으로 출제되는 경우, 그러니까 접선만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이 개념만 공부하고 나서 문제 풀 수 있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 접선의 방정식은 준킬러 이상 되는, 수능에서의 준킬러 이상 되는 문제에 얘는 그냥 약간 피처링 느낌으로, 니네 용어로 해주면 니네 꼽사리 이런 거 아니잖아. 여기서 또 세대 차이가 나네. 깍두기 이런 거. 피처링 아닌가? 피처링도 올드한가? 뭐라고 할까? 야 니네는 그 막 내가 고1 수업할 때도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요새는 그 뭐 약간 쇼츠나 릴스나 이런 데서 뭐 약간 웃긴 거나 이런 거 사진 이런 거 보면 그거 뭐 밈이라고 한다며? 아니 와이프가 알려주더라고. 참고로 나랑 와이프랑 7살 차이 나거든? 왜? MZ예요 와이프는. 나보다 7살 어린데 근데 그 피처링이 아니지 그 쌤 때는 그 짤방 이랬거든? 짤이었거든? 사진 있잖아 웃긴 사진 이런 거 한 장짜리 뭐 이런 거 요새는 그걸 밈이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뭐 밈이 뭔지 모르겠는데 밈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 너무 많아. 내가 MZ의 수장이거든. 예.
MZ가 89년생부터 뭐 98년생인가 뭐 그 정도라는데 2000년생인가까지라는데 쌤이 딱 89년생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낀 세대죠. 예. 낀 세대. 저 같은 경우는 나는 그 오징어 게임 나중에 보면 지금 보지 말고 오징어 게임 니네 한번 봐보면 거기 왜 전통놀이 나온단 말이야. 전통놀이 해가지고 뭐 딱지치기 이런 거, 팽이 돌리기, 공기놀이 그거 나 초등학교 때 많이 했거든. 아 참고로 저는 그 여러분은 초등학교 세대잖아요. 나는 입학을 국민학교로 했거든. 네. 국민학교로 해서 내가 1학년 때는 국민학교로 입학했는데 2학년 때 바뀌었어. 19살 때. 그래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자, 준킬러 이상 되는 문제에서는 이 접선의 방정식이 그냥 센 표현으로 할게. 곁들여져요. 곁들임이거든. 뭐냐면 접선은 그냥 어느 문제나 다 들어가요. 어려운 4점짜리 문제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려운 4점짜리 문제를 니네가 그럼 접선만 알면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수투의 핵심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이제 설 지나서 배우는 3, 4차 함수인데 3, 4차 함수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접선을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준킬러 이상 되는 문제는 어차피 복합적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내가 접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뒤에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얘는 중요한 친구라고. 이 문제 안에서도. 알았죠? 이 문제 안에서도 되게 중요한 친구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특히나 왜 중요하냐면 잘 봐. 접선이 왜 중요하냐. 사실 접선이 어렵진 않아. 여기 교재에 수록된 문제가. 근데 접선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 니네가 배웠던 걸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고1 때 배웠던 거 잠깐 생각을 해보자. 고1 때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배웠었거든. 기억나니 혹시? 그런 걸 배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 2차 함수랑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은 교점이 몇 개가 생겨? 2개 생기죠? 그죠? 그런데 2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적어? 많죠. 엄청 많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2개잖아. 그리고 안 만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럼 안 만나는 경우도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계속 안 만나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있었죠. 접할 때. 자, 접하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지금 기울기가 똑같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즉,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기울기가 똑같아. 그럼 봐봐. 계속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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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하다가 딱 여기서만 하나인 거야. 딱 한 번.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몇 개야? 다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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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자,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문제는 답을 찾는 거죠. 그럼 답이 깔끔하고 명쾌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니겠니? 됐어? 근데 굉장히 무수히 많은 경우가 많이 나올까? 아니면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많이 나올까? 시험에는. 특수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얘가 특이하잖아. 얘는 약간 어떤 친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얘는 약간 차씨 중에 차재호 같은 애들이야. 평범하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차씨인데 막 범계역을 가봐. 그럼 막 사람들이 차재호다 차재호다 이래? 아니잖아. 나는 그냥 평범하단 말이야. 그냥 무수히 많은 인파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근데 똑같은 차씨인데 자 얘는 뭐냐? 차은우예요. 특별하죠. 버스에도 붙어있고 요새. 그지? 그럼 차씨 중에 해서 범계역을 만약에 갔는데 차은우가 탁 나와. 그럼 차은우가 나오면 딱 어때? 사람들이 차은우 잘생겼다 막 이러질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 얘는 뭐라고? 차재호라니까. 범계역 딱 갔는데 차재호 딱 등장하면 막 되게 눈 작다 이러지 않잖아.
그치? 그냥 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럼 수학 문제에서도 뭘 좋아하겠어? 이런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이제 뒤에서 많이 얘기할 건데 이런 걸 경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계. 얘를 기준으로 위에는 2개, 밑에는 전부 0개. 얘만 딱 한 번 1개가 되죠. 그러면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 아, 저 1개 되는 경우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문제를 출제한다고. 그리고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 출제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문제 입장에서 봤을 때. 알았죠? 그래서 접선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준킬러 이상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이제 3차 함수 배우고 4차 함수 배운 다음에 이제 막 접선 계속 나올 거거든. 근데 막 그런 문제들에서도 결국 답이 되는 케이스, 답이 되는 상황은 언제인 경우가 되게 많냐면 접할 때인 경우가 되게 많다고. 실제 기출문제를 봐도. 그러니까 접선이 중요한 거라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 2가지 의미를 다 갖고 계셔야 돼. 첫 번째는 그냥 단독적으로 출제되면 이런 유형들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이제 유형을 공부하면 되는 건데 이제 복합적으로 출제되는 좀 고난도 문제를 봤을 때 접선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 굉장히 특수한 지점, 즉 차은우 같은 애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대단히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이거는 이제 뭐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접선이 갖고 있는 의미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221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갑니다. 얘가 3차 함수가 얘랑 뭐한대? 접한대. 그럼 3 밑줄 쳐야지. 3 동그라미 치든가. 3이 뭐야? 접선의 기울기요. 자, 기울기 좋네요. 기울기 주어진 거죠?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인 거예요? 3이다 이거잖아.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풀자고 그랬냐면 얘를 미분해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3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됐니? 자, 근데 봐봐. 선생님 이거 방정식 못 푸는데요? 그죠? 왜? a를 모르거든. 선생님 그러면 기울기가 주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자, 그럼 보세요. 접하죠. 그치? 접하잖아.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풀 수밖에 없냐? 이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 친구가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건 아는데 우리가 나머지를 모르잖아요. 뭘 몰라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접점의 x좌표를 모르죠. 이거 구할 수가 없잖아. 방정식을 못 풀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는 접점을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미지수를 잡습니다. 그럼 접점은 t, 어떻게 잡냐? t세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at입니다. 이렇게 3차 함수에다가 대입한 거죠. 됐나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 공식을 쓸게요. 공식을 y는 얘 미분한 거 3이죠? 근데 기울기 3이니까 그냥 3이라고 쓰고 x-t 더하기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at거든. 됐니? 그럼 잘 봐. 이거 전개를 싹 해요. 그러면 y는 얼마인 거예요? 3x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뒤에 거 쭉 쓸게. t세제곱 더하기 2t제곱 더하기 얘가 뭐가 되냐? a-3t 이렇게 되거든. 됐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이게 뭐인 거예요? 이게 8인 거죠. 8. 이 친구가 8. 왜냐면 3x 플러스 8과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나왔어요? 2개 나왔죠. 이 친구랑 t 대입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연립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은 a 값을 찾는 거죠.
요렇게 푸는 게 하나. 됐니? 오케이? 요거 조금 귀찮죠? 계산하고 막 복잡하고 하는 게 요런 것들이. 됐죠? 뭐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랑 이렇게 연립하면 돼요. 이 친구랑 이거 있죠? 3t제곱 더하기 4t. 왜냐면 t 집어넣은 거니까 플러스 a가 3이다. 네,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된다. a랑 t 문자 두 개 있으니까. 됐죠?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또 볼만한 게 이제 뭐냐면 그 다음에가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요거 갖다가 판단하시면 되는데 아니다 그냥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연립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할게요. 좀 다르게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고 AT 전개해 가지고 하는 거 좀 귀찮죠? 됐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조금 약간 특이한 것 좀 몇 개만 해볼게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요게 유형 2번이거든? 아, 유형 3번? 요거 접선과 수직인 경우 요거는 별거 아니고요. 뭐냐면은 접선이랑 수직인 직선이 나왔을 때 접선이랑 수직인 직선 나왔을 때 어떻게 한다? 접선에 여기가 접선이잖아. 그 접선에 수직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기울기가 뭐가 되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F'A죠. 그지? 근데 접선이랑 뭐가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 그럼 두 직선이 수직이 되려면 우리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아니까 요 친구의 접선과 요 친구의 기울기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려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이거밖에 없거든. 됐니? 자,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고요. 뭐 이런 문제 풀 때, 이건 기울기 구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 풀 때예요. 이런 거 간단하게 보면 봐봐.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y는 x세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라는 3차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인데 이 2,3이 뭐냐면 이제 접점이겠죠. 이 접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래. 그럼 끝났네.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6이다. 이렇게 하고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6이다 라는 거 놓고 풀면은 우리 앞에서 배운 기울기 주어졌을 때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지. 알았죠? 뭐 마무리 계산 해보시고 해석하는 거. 뭐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요 친구도. 요 친구는 이제 거꾸로 3차 함수를 줬죠? 3차 함수 위에 접점을 줬죠? 근데 얘랑 수직인 걸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얘랑 수직인 걸 구하니까 나는 F'-2를 구한 다음에 F'-2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접선과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는데 자,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거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아 봐봐. 지금 fx가 문제에서 x 플러스 2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 이거잖아. 자,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야 되거든? 됐나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 근데 보세요 그러면 그럼 이거 fx 미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fx 형태가 지금 무슨 형태야? 곱의 형태잖아요. 그럼 얘가 곱의 형태니까 곱미분 써야겠네. 그러면은 요거 3개짜리 곱미분이잖아. 그럼 어떻게 써지냐면 한번 써봐. f'x는 요렇게니까 요렇게 3개 중에 하나씩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면 되거든. 그럼 얘를 미분했다 치면 x는 미분하면 사라지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그 다음에 요번에는 얘를 미분했다 그러면 어차피 쟤도 1이니까 x 곱하기 1 마이너스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미분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 요게 이제 미분한 거거든. 됐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얘 뭐 되겠어요? 0 될 거고요. 얘도 뭐 되겠어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0 돼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 주시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3이 돼서 아, 접선의 기울기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6이다.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지. 됐니? 자, 근데 잘 봐. 근데 어차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이 식에서 잘 봐. 이 식에서 2개 남기고 2개 남기고 2개 남기는 거거든, 곱미분은.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걸 구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애가 있어 없어? 있지. x 플러스 2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 빠르게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굳이 안 쓰고 그냥 얘 지우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돼요. 어차피 0 될 거거든, 나머지 애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자, 얘 없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얼마야?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3, 곱하면 마이너스 6.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았죠? 곱미분 하실 때. 근데 내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한번 다 써드린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쓴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식을 딱 관찰을 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 되는 게 있으면 걔만 지우고 계산해 주시면 끝난다. 알았죠?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뭐 나머지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자, 얘가 얻겠습니다. 유형 7번. 얘 별표 5개 치세요. 보통 그리고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수투에서 접선의 방정식까지가. 네. 2학기 때, 뭐 2학기 때 내신 보면 1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자, 갈게요. 얘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는 약간 아까 했던 거랑 다른데 지금 상황을 먼저 그려드릴게. 자, 니네도 그림 그려봐.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지금 저 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점이 A인데 요 점이 X1, Y1이라는 점이거든? 됐어? 그런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배울 거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자, 얘를 fx라고 할게. 그랬을 때 이 점에서 내가 여기다가 접선을 그린 거거든. 이 상황이에요. 됐나요? 다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곡선 밖이죠. 곡선 밖. 즉, 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접선을 그렸는데 그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니? 자, 그럼 교과서적인 거부터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A, FA, 뭐 T, FT 이렇게 놓는다. 써놔. 미지수로 놓는다 이 말이에요. 미지수 잡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F'A를 구한다. 그럼 얘는 숫자가 아닐 거예요. 왜냐?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울기도 모르고 접점도 모르고 오로지 이 곡선의 식만 알고 얘만 아는 거야. 그러면 이 곡선의 식을 미분하면 그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에다가 뭘 대입하라는 거야? A를 대입하라고. 그럼 얘는 숫자겠어? 식이겠어? 당연히 식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아직. 알겠니? 식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운 공식 있죠? 공식에다가 식을 여기까지. 공식에 식을 세워요. 여기가 식 세운 거야. 이따가 쌤이 보여드릴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점의 좌표를 뭐하래? 대입하래. 그럼 얘는 뭐겠니? 얘는 숫자일 거라고. 이건 숫자일 거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거네.
접점의 좌표 미지수 놓고요.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19하고요. 공식에다가 때려 넣으러.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걸 대입하는데 이걸 어디다 대입해야 돼? 당연히 x, y잖아. x자리, y자리에 대입한다고. 그럼 잘 봐. 여기 밑줄 쳐. 이 자리에 이 물결 밑줄 친 거에 지금 요 자리에 그리고 요 자리에 누가 들어가? 숫자 그리고 여기도 숫자가 들어가실 거라고. 됐어요? 숫자가 들어간다고. 숫자가. 그러면 얘들아 자 식을 관찰해 볼게. FA 문자 뭐밖에 없어? A요. F 프라임 A 얘도 문자 A밖에 없죠? 얘는 숫자니까 여기도 문자 누구밖에 없어? A밖에 없죠. 그럼 얘는 써놔. A에 관한 무슨 식이 되냐? 방정식이 된다. 이게 A에 관한 방정식이 되신다고. 자, 그럼 방정식을 니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정식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죠. 그러면 방정식을 내가 풀어요. 여기가 중요해. 자, 방정식을 풀어. 그럼 방정식을 풀면 실근이 나오겠지. 여기까지 됐어? 내가 방정식을 식을 세워가지고 이제 숫자 대입해가지고 식을 만들어서 방정식을 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방정식을 풀었으면 뭐가 나오겠어? 실근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교재는 여기까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뭐 대입해가지고 구해라 이렇게만 나와 있잖아. 니네 여기까지만 공부하면 안 된다고. 잘 봐. 그러면 이 실근을 풀었어. 교재에서 시키는 대로 이 실근을 구했거든? 그럼 이 실근의 의미가 뭐야? A겠죠. 예, 그 A가 뭐냐고요? 아? 얘들아 이거 중요해. 다시. 교재에서 시키는 대로 니네가 맹목적으로 따라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 그래서 식을 세웠어. 식을 세워가지고 방정식을 풀었어. A가 나왔잖아. 그럼 그 A의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A가 뭐냐고요? 접점의 X좌표요. 접점의 X좌표. 내가 미지수 놓은 거. 됐니? 자, 그럼 또 질문. 그러면 실근이 꼭 하나만 나와? 아니겠죠. 만약에 2차 방정식이면 실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2개. 만약에 3차 방정식이면 실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어? 3개. 4차 방정식이면 실근이 4개. 됐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3차니까 내가 이거 실근을 구했는데 실근이 만약에 서로 다른 실근이 3개가 나왔대. A 값이. 그럼 이 3개가 나왔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냐고. 아까 했잖아. 접점의 X좌표가 몇 개란 뜻이라고? 3개란 뜻이라고. 그럼 그 접점의 X좌표가 3개라는 게 무슨 뜻인데? 접선이 3개 생긴다. 자, 그림 보세요. 여기 점 있죠? 내가 여기서 요 함수에다가 접선 그릴게. 하나, 여기 밑에서 만납니다. 하나, 둘, 셋. 3개 생기죠. 이 의미예요. 이 의미라고. 자, 그러면 실제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문제 적어. 그럼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 A,3이라는 어떤 점이 있고 이 A,3을 fx가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돼 있는 3차 함수라고 해볼게요. 됐니? 그랬을 때 얘는
곡선 밖의 점이에요. A가 0이 아니라서. A가 0이 아니면 곡선 밖의 점이죠. 왜냐면 0 집어넣으면 3이니까 곡선 위의 점인데 0이 아니다 라고 해볼게. 됐니?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니네한테. 곡선 밖의 점 A, 3에서 이 f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오직 한 개만 존재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구해라.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곡선 밖의 점 A, 3에서 fx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오직 하나만 존재한대.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오직 한 개만 존재한대. 누가? 접선. 됐니? 그러면 접선의 개수는 누가 결정해요? 접점이 결정합니다. 다시 접선의 개수는 누가 결정한다고? 접점의 개수가 결정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놔도 돼요. 접점의 개수, 접선의 개수는 거의 똑같거든? 근데 내가 왜 거의라는 표현을 썼냐? 자, 접점의 개수와 접선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접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보다 많은 게 딱 한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게 언제냐? 그림으로 보면 돼. 이게 4차 함수거든? 이렇게 접할 때. 그럼 얘는 접점이 몇 개야? 접점이 2개죠. 선은 하나죠. 이 경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똑같아요. 이 경우 제외하고는 전부 다 똑같다고. 그럼 결론이 뭐야? 오직 한 개만 존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접점이 몇 개요? 한 개만 생기세요. 근데 여기까지 가야 돼. 아까 접선이 3개이고 싶으면 접점이 3개여야 되죠. 그럼 접점이 3개란 얘기는 뭐예요? 실근이 3개여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여야 됩니까? 딱 한 개만 나오면 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풀어줘야 돼요? 결론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정리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쌤이 얘기한 거의 핵심은 이겁니다.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접선의 개수,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 이걸 물어봤잖아. 그럼 접선의 개수 문제는 뭐라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랑 똑같다고.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머릿속으로 복습 좀 해볼게. 3차 방정식이죠. 여러분 3차 방정식이 실근을 한 개 가지려면 어떻게 됐어야 됐어요? 고1 때? 3차 방정식이 실근 한 개만 가지려면 어떻게 됐어야 돼? 우리 인수분해 이렇게 되잖아.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3차는? 항상 1차 곱하기 2차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뭐 조립제법을 쓰든 공식을 쓰든. 됐니? 그럼 얘가 0 되는 거잖아. 됐어? 근데 1차식이 무조건 무슨 근이야? 이게 실근이죠? 골 거예요. 이게 실근이죠. 그런데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 허근 가지면 되죠. 됐니? 허근 가진다는 얘기는 2차가 허근 가진다는 얘기는 뭘로 풀면 돼? 이걸로 풀면 되죠. 그래서 이게 범위로 나온다. 자, 근데 마지막, 진짜 마지막. 근데 이거 언제 배운 거야? 언제 배운 거야 이거? 지금 배운 거야? 처음 아는 거야? 아니야, 이거 고1 때 했다고. 수학상에서 했다고. 근데 또 나왔지.
자, 근데요.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방정식 푸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항상. 꼭 기억해. 이거 수능 때까지 기억해. 대학 갈 때까지 기억해. 수능 날까지. 알았어? 잘 들어. 방정식을 푸는 건 고등학교 수학에서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수적인 방법. 두 번째, 기하적인 방법. 쉽게 말하면 식으로 조지는 거, 그래프로 조지는 거. 됐나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배워봤을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차 함수 있죠? 우리 2차 방정식 풀 때 1차 함수하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실근 2개 생긴다? 라고 했지? 그지?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랬어? 판별식이 0보다 크네? 이렇게 했지? 이게 기하적 풀이야. 이게 기하적 풀이라고. 근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생각해봐.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 2차 방정식 배웠을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인수분해하는 거.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대요. 그럼 뭐 배워요? 근해 공식 배우죠? 그게 대수적 풀이. 그럼 쌤이 지금 여기서 1차 곱하기 2차가 0이다 라는 걸 해가지고 실근이 하나만 생긴다 라는 걸 판별식으로 풀었잖아. 그럼 판별식으로 푼 거는 무슨 풀이야? 대수적 풀이에요. 근데 대수적 풀이, 즉 인수분해를 하는 풀이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배웠다고요. 그럼 수투에서 뭘 배우냐? 여기까지 아셔야 돼. 수투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겨. 얘들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 고1 때까지는 없었죠. 니네 고1 때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 안 되면 풀 수 있어, 없어? 없죠. 풀 수 없어요. 왜?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3차 함수 그래프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수투에서는 3차 함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3 더하기 k. 인수분해 돼야 안 돼?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그지? 됐니? 근데 이게 는 제로인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물어봐. 실근을 3개 갖고 싶어요. 얘가 실근을 3개 갖도록 만드는 k의 값을 구하세요. 혹은 k의 범위를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라고. k만 남겨. 나머지를 싹 다 넘겨.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넘겨. 됐니? 그럼 이거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우리 다음 시간에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배울 거거든. 그럼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 됐니? 근데 이거 K는 무슨 수야? K는 상수잖아. 그럼 K가 이렇게 찍 지나가면 교점 몇 개 생겨? 3개 생기지? 이렇게 푼다. 알겠어? 그럼 잘 봐. 여기서 1차랑 2차를 곱해서 실근이 하나만 나오는 거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플러스 적어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풀이까지 연습을 해야 이 유형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접선의 개수라는 겁니다. 쌤이 지금 얘기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알았죠? 네. 내신 때 가셔서 또 하셔야 되고요. 수능 때도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심화 이론은 심지어 가르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이론이 변곡접선 이런 거 배워야 되거든? 수능까지 대비하면 변곡접선이라는 게 또 있어. 근데 그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좀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지금은 여기까지 기억하고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알았지? 이거 방정식을 푸는 거다라는 거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교재는 그 유형 6번까지는 좀 풀어보시고요. 네, 방금 전에 왔던 유형 7번 전까지 다음 시간에 요거 다음 주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유형 7번 문제 좀 풀고 네. 그리고 3, 4차 그래프로 넘어가겠습니다. 알았죠? 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시험 봅시다.